네,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하반기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기관을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집중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우려했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는 좀 해소가 되는 구간인 건지, 그리고 또 봐야 할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모빌리티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5월 31일에 올해 하반기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셨던데 네, 맞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자동차 업종에서.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되는 이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차량용 반도체 네.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이제 공급 차질의 정점이 될 것 같고요. 6월 달부터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공급 차질 원인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다가 4월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해서 6월에는 완전 풀가동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6월 말 시점부터는 완성차들이 요구하는 최소 요구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완화가 돼서 3분기 시점에는 거의 100% 가동률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GM 같은 경우에도 공장들을 순차적으로 재가동을 하면서 이슈가 거의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도 주가 큰 폭으로 뛰었고 최근 들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감소에 좀 영향을 받았나요? 완성차 업체들이 어때요? 약간 영향이 있긴 있었습니다. 2분기 때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완성차가 이제 손익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차량을 생산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량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법인 같이 차량에 이제 부가적인 이런 서비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차량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신차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GM도 굉장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표출을 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2분기 때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GM도 그래서 판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산업의 회복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백신이 접종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동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자연스럽게 차량 판매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공장 내에서도 노동자들 간의 거리두기라든지 교대를 조금 더 간격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량 자체가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이젠 백신 보급과 경제 재개 정상화 요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정상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판매량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시점 정도가 되면은 이머징에서도 백신 보급이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수요도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품 부족으로 좀 출시가 지연이 됐었던 신차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차 수요 회복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요인이 있어요? 신차 스케줄들이 지금 많이 좀 밀려 있는데 하반기에 이게 몰려서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전기차 신차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공개를 하긴 했지만 양산 시점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이런 전기차 신차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북미 업체들 같은 경우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신형 SUV나 픽업 트럭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거 다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신차 효과를 노릴 거기 때문에 하반기가 신차 효과가 굉장히 강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리포트에서 제시해 주셨던 토픽 종목들 위주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기업이 이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 싶은데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현대차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제네시스 EV 출시 모멘텀도 있던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현대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생산법인에서는 생산량이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판매법인하고 금융법인 쪽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달, 5월달 들어서면서 중고차 가격들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잔존 가치가 상승하면서 금융법인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호실적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차 모멘텀도 상반기 때는 이제 아이오닉 5라고 하는 eGMP 기반의 전기차를 공개를 했는데 이젠 제네시스 EV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G80 EV도 곧 공개가 될 거고 GB60이라고 하는 소형 SUV 타입의 제네시스 EV도 곧 나오거든요. 네. 최근 주가들을 보면은 전기차 신차를 공개하는 시점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전기차 모멘텀 하반기에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좀 어때요? 회복이 되고 있어요? 미국 시장 판매 지금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SUV 신차들, 뭐 팰리세이드나 텔라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GB80하고 GB70이라는 제네시스 SUV를 미국 시장에 이제 선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뭐 카니발, 텔루라이드 뭐 이런 SUV 신차들이 정말 잘 팔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아 보겠습니다. 사명 변경과 함께 대표적인 신차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K8도 뭐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와 모멘텀에도 역시 주목해야 할 기아일까요? 네. 기아차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최근 나오는 신차들을 보면은 현대차를 누르고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K8도 이제는 대표적인 차가 되겠죠. 기존에는 K7이어가지고 그랜저랑 거의 동급에서 약간 한 급 아래 느낌이었었는데 K8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랜저보다 한 차가 위로 이제 좀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를 이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EV6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는 됐더라고요, 어제. 네, 그렇죠. 네. 현대차는 근데 아이오닉 5로 나왔는데 EV6는 6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 런버링 자체를 한 차가 위로 하면서 오히려 이제 현대차의 아우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동등하게 경쟁하고 오히려 이길 수 있다라는 좀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판매량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격차를 조금 좁히고 있고 뭐 인도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점유율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차 효과 이런 측면에서 기아차가 올해 나무랄 데 없는 실적과 판매 성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 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놓고 좀 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 위주로 담으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봤었을 때 밸류에이션은 기아차가 쌉니다. 올해 실적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기아차가 좀 싸고요. 대신에 이제 현대차는 제네시스 EV라고 하는 EV 출시 모멘텀이 있다는 점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V6가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이제 제네시스 EV가 나오면 또 현대차 쪽으로 또 공이 갈 타이밍이 올 거기 때문에 양사 다 좋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S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셨던데 1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네.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쪽에서 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호실적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SL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램프 쪽에 이제 전문 기업입니다. 차량 램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램프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에는 뭐 이제 할로겐이나 뭐 HID 램프를 많이 썼다면은 최근에는 풀 LED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로 가면서 더 이제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디자인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램프 쪽이고요. 그래서 점점 더 고부가가치가 되는 아이템이 차량 램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지역별로 봤었을 때 미국 쪽하고 인도 쪽 비중이 굉장히 좀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시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쪽으로 신형 SUV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또 이제 LED 램프를 납품을 하게 될 건데 굉장히 이제 차량 라인업 쪽으로 많이 풀 LED를 납품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GM 쪽으로 또 이 회사가 LED 램프를 납품을 하는데 또 신차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미국적 실적 기대할 만하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또 오른 부분이 있는데 목표 주가 얼마로 상향 조정을 하셨죠, 리포트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9,000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SL이요? 한 네. 41,000원으로. 네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목표 주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이었고요. 다음 또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친환경 모터 부분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리포트를 통해서 평가하셨던데 좀 네. 매력적으로 볼 만한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모터 전문 네. 기업이고요. 차량용 모터 쪽에서 구동 모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쪽으로 많은 부분을 납품을 했었고 GM 쪽으로도 일렉트릭 드라이브 유닛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 10%대 영업이익률에 육박하고 있는 고마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수익성도 높고 전기차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모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사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가 모터를 좀 내재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모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내재하기가 또 쉽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100만 대씩 이렇게 생산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기업에서 그거를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S&T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감안한다면은 중요한 플레이어로 계속해서 남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M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GM도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S&T의 모터 수요 많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니, 현대기아차가 좀 오래 쉬고 있는 동안 저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화신이라는 종목도 리포트에 있었고 네. 화신이나 SL 이 자동차 부품 쪽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완성차 대 자동차 부품,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시청자분들이 네. 보면 좋은 쪽이 어디인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주가 상승 폭으로 따지면은 네. 사실은 부품사들이 완성차보다 뒤늦게 이제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네. 항상 폭은 더 큽니다. 보통은 이제 완성차가 먼저 오르고 부품사들이 뒤따라 오르면서 더 상승폭이 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는 중국 주식이어가지고 중국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중국 쪽에 있는 법인의 지분을 현지 파트너사한테 매각을 하면서 지분율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익스포저가 엄청 내려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막 시작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눈여겨볼 필요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 상승폭에 있어서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더 우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뒤늦게 오르지만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많이 오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또 추가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